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단골 하면 떠오르시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단골 식당, 단골 술집, 단골 헤어샵 그런 거 말고 저는 여성 여러분들은 모두 단골 산부인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질환들은 오래 기간 동안 추적 관찰해야 하는 질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묻고 검사를 하다 보면 의외의 질환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알겠고 자궁 내막증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고? 이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서 오늘 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부 자궁 내막증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박성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순회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박성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신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자궁 내막증을 알려면 자궁 내막증을 알아야 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궁 내막증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성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월경이라는 그 생리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건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건데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자궁 내막이 자궁에서 탈락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월경이라는 현상입니다. 네. 이때 자궁 내막 조직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이 자궁 내막 조직이 몸 안에서 자라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유착과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자궁 내막증이라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자궁 내막증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신부 자궁 내막증도 그러하고 자궁선근증, 자궁 내막종이라는 병도 있는데 같은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성격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네. 그 자궁 크게는 자궁선 근증과 자궁 내막증 구분이 중요합니다. 예. 그 똑같이 자궁 내막 조직이 빠져나가지 않고 몸 네.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점은 똑같은데 그게 자궁벽으로 들어가서 자궁벽이 딱딱해지고 자궁벽이 커지게 되는 것을 자궁선 근증이라고 하고 네. 그것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골반 내에 자라서 주로 난소에 많이 자랍니다만 골반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궁 내막증인데 네. 자궁이 커지고 자궁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자궁선근증이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 난소로 가서 핏덩어리가 되면 이게 자궁 내막종이 되는 것이고. 예, 난소에 덩어리를 치면은 네. 덩어리를 만들어 딱딱해지면은 예. 따로 또 자궁 내막종이라는 자궁 말을 내막종. 쓰기도 하고 예. 자궁 내막종은 크게는 자궁 내막증의 한 부분이 한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훨씬 더 깊숙하게 여기저기 다 퍼지게 되는 게 이제 신부 자궁 내막증이 예,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중에서도 몸 안으로 이렇게 깊이 여러 군데로 퍼지는 신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굉장히 낯선 병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 병을 앓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서 네. 그것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 환자를 보는 이 케이스가 누적이 되고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진단 기술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또 자궁 내막증 환자가 많아지면서 그 자궁 내막증의 더 심한 형태인 신부 자궁 내막증 환자가 네.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프를 봐도 확실히 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얘기가 선생님 사실입니까? 전체 가임기 여성의 10%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나라마다 다르고 또 언제 어떻게 실시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자궁 내막증 환자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심하게는 가임기 여성의 한 10% 정도 네. 또 생리통을 가진 여성의 국한에서 보면은 한 50% 이상 특히 불임 환자의 경우에는 40% 가까이가 자궁 내막증 환자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부 자궁 내막증, 뭐 통틀어서 그냥 자궁 내막증 이게 왜 생기나요, 선생님? 왜 생기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정확히 뭐 하나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고 제 환자들도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예, 궁금할 그렇습니다. 거고. 네.
근데 사실 본인의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본인이 뭘 잘못해서 생긴 경우는 없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생리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빠져나가는데 몸 안에서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생리혈이 생겨서 그것이 이제 유착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이제 흔히 모든 질환에 나오는 경우이긴 하지만은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면역학적 요인이 관여되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이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자궁 내막증을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자궁 내막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 두 가지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생리통이 아주 심하다. 네. 그리고 난임, 불임이 생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자궁 내막증의 흔한 증상이 생리통이 심한 것인데 네. 그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앞에 신부란 말이 붙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궁 내막증이 더 조직에 깊이 침투해서 더 광범위한 유착을 일으키는 것을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 증상도 더 광범위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생리통을 보더라도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예. 그리고 이 생리통이 단순히 아랫배가 아픈 것에 그치지 않고 허리까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생리통이 심한데 허리가 아파요 이러면 허리까지는 안 아파요라는 환자도 있고 네, 저는 허리도 아파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까지 아플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이 좀 더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이 옆으로 더 진행이 되면은 소변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변을 본다든지 이럴 때도 통증이 동반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흔히 환자들이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알고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생리 때가 되면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오고 변비나 설사가 번갈아 나오고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그런 증상들도 신부 자궁 내막증 증상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나는 그냥 생리 전 증후군이 있어요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와서 더 중요한 그런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변 아까 말씀하셨고 네. 대변 보는 것도 불편할 수 있다. 네. 이런 증상들은 선생님 왜 생기는 건 거죠? 그게 신부 자궁 내막증이 그 앞쪽으로 유착을 일으키면은 방광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을 자극하게 되어서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네. 봐도 시원하지 않다든지 예. 소변 볼 때 통증이 온다든지 네. 그런 것이 동반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자궁의 뒤쪽으로 가면은 장이 있는데 예. 그쪽으로 자궁 내막증 병변이 침투하게 되면은 변 볼 때 통증이라든지 변비나 설사가 번갈아 나타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이런 증상들이 생리 기간하고 맞춰서 생깁니까? 어때요, 선생님? 초기에는 생리 기간에만 생기는 경우가 많고 예. 그게 진행이 되면은 생리 전에도 아프고 생리 중에도 아프고 네. 생리가 끝나도 아프고 그렇게 되면 만성 골반통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여러 군데로 자궁 내막 조직이 퍼지면서 생리 때마다 이렇게 막 부어오르고 하면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이게 중요한 합병증 중에 유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랑 이렇게 유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그림을 잠깐 이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자 저희들이 지금 모형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모형을 보시면은 네, 이 인체의 단면인데 그 자궁 앞에 보이는 이 노란 표시된 부분이 방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쪽으로 길쭉하게 된 곳이 대장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변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코스입니다. 네, 그래서 자궁의 위치가 앞쪽으로는 방광이 있고 뒤쪽으로는 장이 있기 때문에 이 앞쪽 뒤쪽에 다 유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난관입니다. 난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난소가 있는데 예, 이 부위에도 다 유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쪽에 유착이 생기면 불임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많아지는 거죠. 나팔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것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배란이 되었다 할지라도 네. 그 난자를 나팔관이 잡아서 정자와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병변이 생겨서 유착을 일으키면은 주위에 인접한 다양한 장기의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모형을 보시면서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을 텐데 여성의 그 골반 안에 굉장히 많은 장기들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퍼지면 뭐 한꺼번에 쭉 다 퍼질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끼리 붙으면 유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 뭐 소변 증상, 대변 증상, 온갖 게 다 생길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통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생리통인지 아니면 신부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생리통인지 구별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음. 그 생리통이 어떤 환자들은 있다 없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어떤 딸은 있고 또 없던 딸도 있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신부 자궁 내막증까지 진행은 안 된 경우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꼭 내가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고 질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생리통이 있긴 있는데 그 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하고 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이 조금 덜하다가 원래대로 되다가 조금 덜하다가 이런 강도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쭉 진행되지 않으면은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강도 일단 통증의 강도를 가지고 예. 너무 심하면 한번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보실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너무 네. 심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네.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점점 심해지면은 통증의 강도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저거 신부 뭐 저거 아닌가 의심이 되시면 선생님한테 오실 예. 거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무슨 검사를 하시겠죠. 예, 네. 검사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환자가 통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네. 그 양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지금 통증이 아프고 있다든지 통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든지 통증의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통증 진행 정도가 가장 중요한 어떤 병력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내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환자는 모르지만은 산부인과 의사가 특정 부위를 건드렸을 때 네. 심한 통증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는 평소에 모르고 있는데 예. 평소에 생리통만 있는데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그 산부인과 의사의 내진에 의해서 특정 부위가 통증이 심하게 오면은 그것은 신부 자궁 내막증 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디 탁 만졌는데 선생님 거기 너무 아파요 이러면 그거 의심해 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왜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 검사 되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도 찾아낼 수 있나요? 예, 초음파 검사가 또 아주 중요한 영상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초음파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초음파 기계가 그렇게 사양이 뛰어나지 않았지만은 네. 그 초음파 기기의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초음파로 찾아낼 수 있는 자궁 내막증 병변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로 지금 웬만하면은 한 90% 이상은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뭐 그런 경우도 필요한 거예요? 예, 처음부터 CT나 MRI를 찍지는 않습니다. 예. 찍지는 않고 초음파상 의심이 되고 환자의 병력상 자궁 내막증 의심이 될 경우에 CT나 MRI를 찍어서 확진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치료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수술은 선생님 무서워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뭐 수술부터 먼저 얘기하시고 그러지는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약들을 쓰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질환은 호르몬 의존성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자라고 퍼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경구 피임약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조금 낮은 단계 약이긴 한데 그것이 조절이 될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을 처방을 해서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생리통을 줄이고 예.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그 자궁 내막증 병변이 더 커지지 않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신부 자궁 내막증의 증상 치료를 위해서 네. 피임약을 쓰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궁 내막증을 치료를 위해서 피임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호자가 따라올 경우라든지 예. 또는 어떤 환자들은 저에게 왜 이런 피임약을 처방하냐고 서로 되묻고 이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네. 이 경구 피임약이 정말 이 질환을 방해를 하고 네. 여성의 질환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자, 피임약 말고 또 어떤 약들을 치료로 쓸 수 있죠? 예, 피임약은 일차적인 약으로서 조금 약하게 쓰는 것이고 네. 피임약을 쓰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자궁내막증에 좀 더 전문적인 의약품이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으로 된 약제인데 이 약을 사용을 해서 자궁내막증 치료로 우리가 2차적인 약으로서 또는 어떤 경우에 1차적인 약으로서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르몬 제제를 그렇게 오래 쓰면 내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내 몸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부작용은 사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예. 호르몬 약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전혀 부작용이 없는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네. 조금씩 부작용은 있는데 이 호르몬제라든지 안 그러면 프로게스테론 제제도 사람에 따라서 근데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부작용이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해 주시죠. 어떤 예, 부작용들이 있을 수 이야기하겠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은 부정출혈이 있습니다. 예. 즉 생리는 아닌데 매일 조금씩 나와서 그게 특별히 뭐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사람을 좀 귀찮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탈모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여드름이 조금 더 낫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예민한 경우에는 잠을 조금 설친다든지 또는 약간 뭐 팔다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드물지만은 체중이 약간 증가했다든지 네.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또는 유방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끔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런 부작용만 한 20몇 가지를 적어와서 이 약을 안 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비중을 따졌을 때, 그렇죠. 즉 이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졌을 때는 예.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약을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너무 겁을 내서 약을 안 먹겠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사를 통해서 폐경 상태로 만든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프로제스테론 제제 약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 바로 이제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는 성선 자극 호르몬 억제제라고 해서 흔히 환자들이 대포 주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배에 맞는 주사인데 한 달에 한 번 맞는 경우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뇌하수체라고 거기에 작용해서 몸을 일시적으로 폐경 상태를 만듭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병변의 크기가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고 모든 증상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주사 제제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사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크기가 좀 줄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효과인 건 거죠. 약물 치료 효과. 예, 그렇습니다. 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네. 그 난소에 자궁내막증 병변이 생겨서 커져 네. 있는데 예.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저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저 정도면 뭐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예, 볼수 크기도 있겠네요. 줄어들고 네. 통증도 줄어들고 예. 제 환자 중에서 지금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예. 지금 초음파상에는 자궁내막증 병변이 다 사라져서 네. 저도 처음에 이 혹이 어디 있었지 하고 헷갈려하는 우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야, 요걸로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로 넘어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약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약물 치료를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약의 효과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즉 약을 복용하더라도 병변이 계속 진행되고 통증이 진행되고 이럴 경우에 약의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도 줄고 병변의 크기도 줄고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너무 못 잔다든지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든지 약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자기 일상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 또는 바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초음파로 봤을 때 병변의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너무 크다. 예, 사실 그 크기는 의사마다 판단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드물게는 자궁내막증 병변 안에 암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예.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또 한 경우는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도 심하고 네. 자궁내막증 병변도 퍼져 있는데 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약을 먹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신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저히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나서 예. 다시 임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수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도 신부에 여러 군데의 자궁 내막 조직들이 가 있으면 이걸 싹 다 제거를 해야 되니까 예. 표현하기도 그런데 크게 열어서 예. 싹 다 긁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술도 그렇게 합니까? 모든 병변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네. 개복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부모님하고 오시는 분들이 네. 부모님들은 옛날 생각에 젖어 계셔서 예. 저한테 그렇게 묻곤 합니다. 차라리 개복을 해서 모든 병변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궁내막증 병변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네. 그리고 자궁내막증 병변이라는 것이 초기 병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궁내막증 병변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덩어리를 져서 뚜렷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아주 미세한 병변은 색깔만 조금 달라집니다. 쌀 뿌리듯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미세한 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예. 약간 까맣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단지 조직이 약간 두껍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개복을 해서 보면은 그 병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모든 병변의 제거가 오히려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복강경이라고 크게 병변을 확대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기구를 넣어서 카메라를 넣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초기 병변이 잘 보이므로 더 병변의 깨끗한 제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병변을 찾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아, 그래서 복강경을 쓰신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도 수술을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봇으로 수술하시는 게 도움이 되나요? 예, 최근에는 복강경을 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앞서서 네.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환자들이 로봇 수술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복강경 기구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배에다가 가는 구멍을 내어서 그걸 통해서 기구가 들어가고 네. 그 기구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되어 있고 그 기구를 수술한 의사가 손으로 조작해서 기구 수술을 하는 것이 복강경 수술인데 네. 로봇 수술이라는 것은 절개창을 통해서 기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로봇팔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들어가서 의사는 그 팔과 떨어져서 콘솔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는 것이 로봇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수술한 결과 전후 사진을 선생님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왼편 사진이 있는데 예. 왼편에 동그란 여러 가지 병변이 있습니다. 네. 저 병변을 보시면은 저기 어디예요, 선생님? 저거는 자궁의 뒤쪽에서 본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는 저 공간이 저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난수에 동그란 혹이 크게 생겨서 그것이 서로 붙어서 뒤쪽 공간이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저거를 굳이 따지자면은 자궁내막증 병변 중에서 가장 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저렇게 될 경우에 장도 유착이 있고 예. 임신도 안 되고 통증이 심하고 허리도 아프고 예. 또 저기 생리통도 생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심한 통증이 오게 되는데 예. 저것을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예. 저 난소가 작아서 이제는 어디가 난소인지 잘 모르실 텐데 없네요. 예, 원래는 난수가 크질 않습니다. 예. 호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양옆으로 난수가 유착해서 박리가 되어서 자기 위치로 가 있고 뒤쪽 공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네. 원래는 저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이 수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 사진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보시면 예. 로봇으로 하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개복하는 것보다는 복강경이 시야가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위에서 보는 것보다 예. 카메라가 들어가서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수술이 훨씬 더 시야가 좋은데 근데 제가 로봇 수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로봇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것은 확대되는 비율 자체가 복강경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대 비율이 커집니다. 네. 많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 커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입체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수술할 때는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이 부위를 확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콘솔이라는 장비에 앉아서 그 장비 안에 통해서 모니터를 보면 수술하는데 가끔 제가 환자의 골반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난쟁이가 되어서 수술하는 것처럼 그 병변이 굉장히 크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내막증은 아주 미세한 병변이 있는데 그 병변을 구분하는 데는 당연히 배율이 확대될수록 병변의 제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 수술 부위가 훨씬 더 확대가 되고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병변의 제거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아주 미세한 수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뒤로는 장이 붙어 있고 옆으로는 요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수술하다 조금만 손이 떨리고 잘못하면은 요관을 다치게 되고 장을 다치게 되는데 로봇 팔은 훨씬 더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하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요관이라든지 또는 그렇단 혈관이라든지 미세 혈관이라든지 장 쪽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 손상받을 확률도 훨씬 적고 또 아주 작은 혈관도 잘 보이기 때문에 출혈 위험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더라도 회복되는 측면이라든지 수술 후에 어떤 혈액 출혈 차이를 보더라도 훨씬 더 로봇 수술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뭐 복강경도 쓰시고 로봇도 쓰시고 굉장히 수술을 잘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리를 하는 동안에는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생리를 하는 한에는 이런 재발률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재발률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수술하고 나서 약물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보고는 5년 동안 재발률이 40%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평생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수술을 했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고 약물 치료 자체를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미리 겁을 먹는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도 이후로 계속 관리를 철저하게 받으셔야 된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관리를 받으러 오시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잔소리를 운동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운동이 좋긴 한데 산부인과 선생님으로서 계속 이렇게 운동을 환자들에게 강하게 권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네. 의사인 제 입장에서도 환자분이 빨리 회복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네. 행복한 자기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래도 몸을 튼튼한 분들이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이 빠르다. 예. 예. 수술한 다음 날 제가 회진을 돌다 보면은 계속 누워 있고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예. 퇴원할 때까지도 아이고 왜 이래 아파요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퇴원해서 제가 외래에서 볼 때도 계속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은 확실히 회복이 빠릅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예. 평소에 신체를 단련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회복이 빠른 측면도 있고 예.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소식하시고 운동하시는 말을 많이 하고 절대 이제 과체중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거는 여성의 미 이런 걸 떠나서 산부인과 질환 중에서는 체중과 연관되는 질환이 많습니다. 예. 제 분야는 아니지만은 유방암도 비만할수록 재발률이 높고 비만할수록 유방암 확률이 높아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궁 내막에 생기는 자궁 내막암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궁 내막암도 비만할수록 재발률이 높고 그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하다는 것은 그 지방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방이 많아질수록 호르몬에도 불균형이 많이 옵니다. 생리를 안 하게 된다든지 네. 너무 자주 생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떤 미적인 기준을 떠나서 평소에 자기 키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미리 생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또 혹시나 그 질환에 걸렸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환자들한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절실한 이유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운동은 여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신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박성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생리통이 있고 그냥 생리통이 아닌 생리통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픈 게 아니니까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리통이 있을 때 이게 점점 더 심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너무 심하게 아프지 않는지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